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 제일 많이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말을 글로 진화했고 글이 그림으로 진화했고 그림이 움직이는 그림으로 진화했습니다 라고 해. 그래서 그림을 시각화하는 거에 바로 전 단계가 글이라고 한다면 그림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결국 폰트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내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우리는 궁서체라는 거를 쓰고 있어. 궁서체가 조금 더 진화하면 명조가 되는 거지. 자, 궁서체는 어디서 나온 거냐? 궁서, 옛 고서에 나오는 글자체가 궁서인 거야. 그럼 왜 궁서체라는 게 만들어졌고 고서는 이렇게 만들었을까? 목판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글자를 만들 때 정교하게 직선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궁서가 만들어진 거지. 목각 인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뭐로 바뀌니? 인쇄가 철로 되면서 기계로 인쇄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각짐이 형성되기 시작해. 좀 더 견고하게 맺고 끊음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동글동글동글한 거에서 직각으로 바뀌게 돼. 그런데 이 기술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해도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이걸 얇게 만드는 게 편하겠어? 두껍게 만드는 게 편하겠어? 두껍게 만드는 게 더 편하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근현대 글씨들은 대부분 두꺼운 형체를 띠고 있고 현대로 갈수록 어떻게 돼?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정교하게 얇게라도 표현이 될 수 있게끔 바뀌는 거지. 결국은 글자로만 봐도 역사를 흐트려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의 포스터를 만든다. 그러면 명조를 쓰는 게 낫겠어? 궁서를 쓰는 게 낫겠어? 그렇지. 그냥 폰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폰트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경험 가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글자지만 그게 시각화되어 있고 그것이 상대방한테 전달될 때는 이모션, 감성으로 전달돼서 그게 공감되어졌을 때 표출되는 게 펼쳐진다고. 근데 궁서로 가면 조선시대야.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거 메시지 할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레트로로 넘어오니까 레트로 글씨체들이 대부분 어떤 거니? 이거 아니야? 그게 근현대잖아, 레트로가. 그럼 현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얇은 명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윤고딕으로 따지면 윤고딕 700대. 그런데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 고딕체가 이해가 돼. 고딕체가 좋아. 근데 고딕체가 좋으니까 내가 가독을 잘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두껍게. 이거 강조해야 된다고 두껍게. 두껍게 하는 것이 결코 잘 보이지 않아. 왜? 뭉쳐 보이니까. 심지어 이거를 펼쳐서 넓게 대형 현수막을 할 때는 굵은 채가 잘 먹힐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거를 쪼개면, 줄이면 글이 어떻게 되겠어? 뭉개지겠지. 이게 줄어들면, 이게 뭉개지면 이게 고라 보이겠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간격을 줄여야 되겠지. 얇은 글씨. 현대는 글씨를 크게 보여주는 게 대세야? 작게 보여주는 게 대세야? 화면이 작잖아. 옛날에 TV에서 보던 걸 지금 여러분 모니터로 보잖아. 그럼 글자가 두꺼워야 되겠어? 얇아야 되겠어? 그래. 그런 이해를 갖고 내가 디자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왜 니네는 학교에서 안 배웠냐? 이게 문제인 거야. 무슨 얘기겠어? 그걸 내가 이해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얼마나 클 거냐라는 거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모든 게 그렇다가 아니야. 이러한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 내가 만약에 이런 걸 접근한다고 했을 때 왠지 내가 조선시대 무슨 행궁일차 포스터를 만들어. 그러면 내가 고딕이나 명조보다는 궁서 쪽으로 하는 게 더 느낌이 날 수 있겠구나. 이왕할 거면 옛날 고소의 느낌, 고어체를 좀 내가 좀 찾아가지고 고어로 느낌 나면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겠구나. 누가 봐도 그거는 조선시대 느낌인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 근데 거기에 세련되게 하겠다고 고딕의 얇은 글씨 딱 넣으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익숙하니까 괜찮아. 생산자 관점에서 또 말하기 시작하는 거지.